여러분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좀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참 지금 햇빛을 너무 피하고 있습니다. 현대인이 지금 각종 질병이 햇빛을 멀리하는 데서부터 온다. 그래서 그런 것을 책으로 쓴 분이 있습니다. 독일의 안드레아스 모리츠라고 의학자고, 그리고 저서가 한 11권 중에 그 중에서 이제 햇빛은 선물이다 이런 책이 있어요. 그 책을 제가 쭉 읽어보고 또 제가 실제 일에 어싱을 하면서 햇빛을 많이 쬐면서 이렇게 느낀 점입니다. 저는 원래 이제 얼굴이 실내에서 계속 있었기 때문에 얼굴이 많이 하얗거든요. 그런데 요새 이제 새까맣게 탔습니다. 얼굴이 이렇게 탔어요. 많이 얼굴이 탔고, 그래서 저는 의도적으로 지금 햇빛을 계속 많이 쬐고 있습니다. 건강을 위해서. 그래서 그분이 쓴 책 햇빛은 선물이다. 그 책 속에 보면은 인간은 원래 그 물과 공기와 햇볕이 있어야지 살지 않습니까? 그 3요소 아닙니까? 인간이 생명력을 유지하는 거. 마찬가지로 식물도 똑같습니다. 모든 생물이 다 똑같습니다. 동물이건 식물이건 모든 생물이 다 그 우주 질서가 물과 공기와 햇빛이 있어야 삽니다. 그러나 우리가 1980년도까지는 햇빛으로 뭐 폐결핵도 치료하고 햇빛을 쬐갖고서 여러 가지 유용하게 삶을 많이 썼거든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그 어머님들이 그 이불을 이렇게 바깥에 햇빛에 이제 내리 말렸지 않습니까? 나가서 햇빛을. 그래서 이불의 그 습기도 말리면서 이불 속에 있는 나쁜 균도 살균을 했던 겁니다. 햇빛으로. 여러분들 그런 거 기억하시죠? 어렸을 때. 그런데 이제 그때까지는 뭐 거의 그 암 같은 것도 없었습니다. 실제 암으로 죽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물론 현대는 의학이 발달돼서 암이 잘 발견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요새는 뭐 알지 못하는 별의별 암이 다 있지 않습니까? 뭐 159개 그 암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햇빛을 우리가 많이 쬐면서 햇빛에 노출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 당시에는 자외선 차단제도 없었고, 뭐 햇빛의 그 자외선을 이 투과를 방지하는 자외선이 그 차단시키는 그러한 뭐 유리 같은 것도 없었습니다. 그때는 어쩔 수 없이 햇빛에 많이 노출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그때는 질병에 거의 많이 안 걸렸고, 또 특히 암이나 이런 어려운 질병에 안 걸렸거든요. 그러면서 저는 이제 이 책을 읽어보면서 안드레아스 모리츠 그 박사가 쓰신 그런 그 햇빛은 선물이다. 그 책을 쭉 읽어보면서 햇빛을 이렇게 쭉 쬐더니 암 환자 중에 유방암 환자가 50%가 암이 치유가 됐고, 그 다음에 65%가 대장암이 치유가 됐고, 또 그 다음에 전립선 암은 뭐 햇빛만 쬐면은 특효다. 그래서 남자들이 전립선 비대 또 전립선암 이런 전립선 계통에 문제가 있을 때 이 사타구니 쪽에 이렇게 드러내놓고 햇빛을 쬐면은 거의가 치료된다. 더군다나 남성의 호르몬도 테스토스테론이라든지 남성의 이런 생식기에 있는 그런 호르몬, 그런 것도 햇빛이 쬐야지 많이 분비가 된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야, 그게 정상인 거거든요. 우리가 그걸 몰랐을 뿐이지, 그건 정상이거든요. 그때는 뭐 우리가 아이를 우리도 집 식구가 8식구였었거든요. 아이를 뭐 6명 7명씩 낳고 8명 10명도 낳고 막 그랬잖아요. 그래도 낳고 싶으면 언제든지 낳았어요 그때. 그런데 지금은 낳고 싶어도 한 명 낳고 잘 못 낳고 한 명도 못 낳고, 이게 호르몬이 부족이에요. 지금 남성 호르몬, 여성 호르몬 다 부족해요 지금. 그러면 그때 사람들보다 지금 영양이나 그런 어떤 고기나 이런 거 더 잘 먹지 않습니까? 골고루. 그리고 뭐 하고 싶은 거 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이를 못 낳거든요. 그만큼 우리 그 생식기 그런 그 호르몬이 남성뿐만 아니라 여성들도 많이 줄었다. 그래서 지금 뭐 시험관하게 만든다 이래서 막 엄청 고생을 해서 한 명씩 간신히 낳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 딱 보니까 159개인가 암이, 그런데 거기에 그 직접적으로 효력을 미치는 게 햇빛이다. 그래서 햇빛만 쬐면은 인간이 그 몸이 살균도 되고 또 원만하게 대사가 이루어지고 혈액순환이 잘 되고, 예, 그래서 인간이 필요한, 아주 원초적으로 필요한 거 아닙니까? 인간한테 필요한 게 그 햇빛, 물, 공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햇빛이 완전히 차단돼 있다니까요. 특별하게 그 자외선 차단제를 파는 선크림이죠. 그거를 파는 그 업계에 그 로비가 엄청 심각하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마치 지금 햇빛을 쬐면은 햇빛을 쬐면은 무슨 뭐 아주 위험 요인에 노출된 것 마냥 의사들도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집에 나가자마자 그냥 자외선 듬뿍 바르고 화장품보다 자외선을 먼저 찾고 더 발라요. 그리고 예전에 같으면은 해수욕장 갈 때, 해수욕장 가서 우리 뭐 했습니까? 햇빛에 몸을 이렇게 태워갖고, 몸을 이렇게 구릿빛으로 태워갖고서 젊음을 유지하고 그러면서 건강해서 이렇게 돌아다녔거든요. 그런데 지금 해수욕장에도 전부 또 이 선글라스 전부 끼지 않습니까? 선글라스. 이거 선글라스만 끼면 햇빛 아무리 쬐도 안 된답니다. 왜냐면 이게 시신경이, 눈이 이게 받아들이는 게 기본이 돼야 되는데 시신경서부터 이게 선글라스가 차단되면은 햇빛 쬐나 마나랍니다. 전부 지금 해수욕장이나 조금 날씨 따뜻하면 운전할 때도 끼고 전부 다 끼지 않습니까? 선글라스를. 뭐 물론 뭐 자외선 차단제는 아주 범벅이 돼요. 뭐 해수욕장에 가서 제때 밥은 안 먹어도 선크림은 꼭 바르고 돌아다녀요. 그건 뭐 햇빛을 완전히 차단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니까 정말 현대인이 잘 생존과 번식도 잘 안 되고, 그래서 나라에서 큰 위기가 돌아오지 않습니까 지금. 자, 여러분 지금 둘이 살아서 한 명도 안 낳거나 간신히 한 명 낳고 헉헉대거든요. 두 명만 나면은 지금 막 박수를 쳐줘야 돼요. 막 손바닥이 막 터지도록 박수 쳐주고, 정부에서 난 다 미겨 살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두 명만 낳는다면 앞으로, 지금부터. 왜냐하면은 지금 둘이 살면은 최소한 둘은 낳아야 되는데 한 명밖에 안 낳잖아요, 최소한. 그래서 뭐 0.70%인가 이게 안 됐죠. 0.69%로 내려앉았죠. 0.6명 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0.3명씩 없어진다. 지금 뭐 이제 0.5%가 이제 뭐 1, 2년 내에 또 0.5%까지 간다고 그러거든요. 이게 재앙입니다, 완전히. 1%는 돼야지 지금 이 현행 인구가 유지되는데 계속 지금 요 몇 년 전부터 지금 반이 거의 인구가 줄어들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우리 지금 여기 이제 어린 세대부터는 인구가 반씩 줄어든다. 계속해서 줄어드는 거예요. 나라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건 멸망입니다. 자, 이게 오히려 저는 주변에 그런 분도 많이 봤어요. 햇빛을 안 쬐니까 호르몬이 생성이 안 되는 거야. 이거 생리의 기본 물질인데, 물과 공기와 햇빛인데 햇빛을 안 쬐잖아. 햇빛이 들어와도 그것을 다 차단해버리고, 심지어는 거실도 요새 자외선 차단 그 제로하고, 거실에 그 가서 유리창가에 가 있질 않아요, 햇빛 때문에. 차량도 운전하면서 운전석 조수석 전부 다 이 저기 햇빛 차단 그 막 다 내려놓지 않습니까? 햇빛을 완전히 지금 막 막고 살아요. 그 귀한 햇빛을. 자, 식물도, 소나무 햇빛 없으면 죽습니다. 말라 비틀어집니다. 맞죠? 자, 지금 햇빛을 못 쬐면은 식물도 말라 죽는다니까요. 사람도 그렇게 되고 있는데, 이 의학계 특히 선크림, 자외선 차단제, 이런 제약회사에서 엄청난 로비를 해갖고서 의사들을 갖다가 그쪽으로 연구를 시키고, 또 뭐 그 교수들을 그렇게 연구시키고, 박사들을 그렇게 연구시키니까 거기서 이렇게 자료를 줘서 거기서 연구를 하라고 그래. 그래갖고서 그거 햇빛 쬐면은 피부암 걸린다.
그리고 뭐 사람 시력을 갖다가 상실하게 하는 백내장 걸린다. 뭐 그러면서 각종 노화가 빠르다. 특히 뭐 세포가 노화돼서 빨리 죽는다. 뭐 이런 거 계속 그냥 연구해서 막 그 자료 내놔요. 그러면 사람들은 덮어놓고 그것만 봐서 덮어놓고 그냥 그것만 보고서 햇빛을 막는다니까요. 이 심각합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인구 전쟁이나 모든 그 인구 문제, 또 어떤 그 불치병, 어떤 그런 그 전반적인 그런 사회 문제가 햇빛을 차단해서 지금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 자외선 차단제 바르지 마십시오. 자외선 차단제 발라갖고 선크림 발라갖고 햇빛이 만약에 차단된다면은 우리 몸에 비타민 D 생성 안 돼요. 우리 비타민 D가 몸에 칼슘의 흡수를 돕는 거거든요. 절대적으로 비타민 D가 없으면 칼슘 흡수가 안 됩니다. 그러면 비타민 D는 어떻게 생성되느냐? 우리가 햇빛을 쬐을 때 피부에 쬐을 때 그때 비타민 D가 생성되는 거거든요. 물질에서 비타민 D 보충한다는 거는 쉽지 않아요. 거의 뭐 10%도 보충이 안 돼요. 식품으로는 아무리 좋다고 많다고 해도. 자, 그런데 그거 지금 햇빛을 못 쬐니까 비타민 D 문제가 생기고, 비타민 D는 얼마나 저기 유용한 그런 그 비타민인지 압니까, 여러분들? 비타민 D는 항바이러스제예요. 각종 바이러스. 그 다음에 항암제기도 해요. 그래서 비타민 D는 트럼프가 코로나 걸렸었죠. 코로나19 걸렸을 때 트럼프가 제일 먼저 언론에 발표한 게 뭐예요? 병원에 입원해서 무슨 주사 맞고 백신 주사인가 뭐 맞고, 그 다음에 했다는 게 비타민 D 복용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비타민 D. 자, 여러분들, 비타민 D가 햇빛으로 생성된다니까요. 그게 진짜 비타민 D예요. 그런데 그걸 완전히 원초적으로 차단하니까 지금 사회적으로 보통 문제, 나라가 망하게 생겼어요. 지금 남성 여성 호르몬이 없어 빈깍지들 돌아다녀. 그러니까 안 돼. 애가 안 생긴다니까. 시험관하기 3천만 원 5천만 원 들고 실패하고, 또 그냥 그거 사실은 사람이 그거 시험관으로 하는 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지금 여러분들 절대 선크림 바르지 마십시오. 그리고 저 한번 보십시오. 의도적으로 이렇게 자꾸 지금 햇빛에 노출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고 다녀요. 낮에도. 여기서 사무실까지 우리 집에서 약 한 15분 20분 걸리는데 왕복 이렇게 하니까 60분 하는 거죠. 60분 최소한. 그거 햇빛 쬐입니다. 햇빛 있는 시간에 나가서. 그리고 여러분들 절대 어싱할 때 가장 좋은 어싱, 운동장에서 마사토 어싱하면은 내 건강에 좋다, 뇌의 판단력 이런 걸 돕는다, 또 이렇게 산에 와서 이렇게 하면은 어떤 미생물을 각종 누리면서 몸에 유용한 그런 균들을 많이 섭취하면 여러 가지 많은 실제 맞아. 그런 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햇빛을 안 쬐면 안 된다니까요. 어싱을 할 때도 햇빛을 쬐야 돼요. 그래서 저는 지금 여기 이제 제가 촬영을 하니까 이 모자를 쓰고 다니지, 저는 모자 안 쓰고 다닙니다. 산에 모자 보통 안 쓰고 다녀요. 근데 이제 이렇게 좀 햇빛, 그런데 이렇게 제가 보면서 하루에 안드레아스 모리츠 박사가 책에 쓴 거 보니까 그럼 하루 종일 햇빛만 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루에 15분에서 25분간만 쬐면 된다거든요. 그러면 제가 여기서 보통 한 1시간 반 정도를 이렇게 어싱을 합니다. 90분간 어싱을 하는데, 이 사이사이에 제가 숲을 하거든요. 저는 숲에서 하니까 사이사이에 이렇게 햇빛이 들어와요. 그 햇빛만 쬐도 적어도 한 10%에서 15%는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그 햇빛만 쬐도 돼요. 그러니까 그것도 또 모자로 다 막고, 옷도 딱 긴 거 입고, 어떤 분들은 요새 복면강도 같이 뭘 맞고 다녀요. 왜 얼굴을 다 맞고 다닌다니까요. 눈만 빼꼼하고. 이거는 지금 대기 교통 환경 호르몬이 배기가스나 이런 데 많이 노출되는 도로변에 인도 걸을 때, 그럴 때 그거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입도 막고 이런 데도 막고 하면은 좋겠죠. 그런데 왜 그걸 산에 와서 막습니까?
산에는 이게 저기 이 나무, 소나무, 이거 다 소나무 아닙니까? 이런 소나무에서 나는 게 전부 다 피톤치드고, 그 외에 그 나무더라도 엄청나게 피톤치드를 많이 분산시키거든요. 또 음이온이 막 2, 3천 개씩 돼요. 저쪽에 도시 그 도로변에 가면은 150개밖에 안 되는데 최고. 여기는 2, 3천 개씩 된다니까요. 제곱 센티미터당. 자, 여기 음이온과 이 피톤치드, 이런 게 항균 물질, 항산화제, 수면제, 진정제, 이게 다 이게 몸에 이런 유익한 거예요. 이런 거 누리면서 이렇게 숲속에서 햇빛도 쬐면서 이렇게 어싱을 해야지. 왜 모벌 갖다가 복면강도처럼 완전히 사회하고도 단절되는 거예요. 이렇게 지나가면서 사람들도 보고 서로 인사도 하고, 뭐 물론 인사 같은 건 잘 안 하더라도 얼굴을 가리니까 지나가는 사람들도 불편하거든요. 뭘 얼굴을 저렇게 가리고 가니까 엄청 또 보기도 험합니다. 여러분들 왜 얼굴 가립니까? 인물이 없어서 가립니까? 아니겠죠? 예, 이상하게 정보를 잘못 알고서 숲속에서는 만큼은 이게 얼굴을 열고 다녀야죠. 그래야지 피톤치드도 쬐고 음이온도 쬐고 햇볕도 쬐고 좋은 공기 누리면서 이렇게 해야지. 왜 숲에 와서 여기서 가리냐 이거지. 그래요, 안 그래요? 제가 뭐 지식도 작고 하지만은 정말 이거 얘기 한번 하니까 엄청 길어지네요, 햇빛에 대해서.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그런 책을 보고서 그냥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조용히 읽고 그러면 저도 편할 거예요. 그런데 그 아무리 감흥도 없는 얘기거든. 그런 거는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래요. 자, 그러면 햇빛이 쬐면은 피부암 걸리냐? 피부암 안 걸린다니까요, 오히려. 일본의 저쪽에 남쪽에 뭐 가고시마야 뭐 어디야, 거기 햇빛 많은데 남쪽 지방 거기, 또 그 다음에 저쪽에 저기 중동 지방, 그리고 저 아프리카 지방, 또 저기 지대가 높은 고지대 사는 사람들이 피부암이 없어요. 햇빛이 많이 노출되는 데가 피부암이 없다니까요. 그런데 저 북쪽으로 가면은 유럽, 북유럽 햇빛 못 쬐죠. 뭐 저기 스웨덴 같은 데는 뭐 겨울에 하루에 3시간밖에 햇빛을 못 쬐더라고요. 그러니까 그쪽에 뭐 사우나가 막 적외선 사우나 뭐 이런 게 발달이 되고 그랬던데, 햇빛 안 쬐면 죽어요. 그 생존 활동이에요. 자, 그래서 햇빛이 많이 쬐다고 해서 피부암과는 전혀 관련 없다. 피부암과 관련 없다니까요. 햇빛 안 쬐니까 아이들 어려서부터 알레르기, 뭐 피부염, 알레르기 뭐야, 뭐 요새 알레르기 피부염, 알레르기 비염, 뭐 알레르기 안염, 뭐 이런 거 다 걸리잖아요. 햇빛을 안 쬐니까. 햇빛을 쬐면은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루에 한 15분에서 25분 정도 햇빛을 쬐는데, 가장 좋은 시기가 아침에 이른 아침에 햇빛이 났을 때, 출근 시간에 그때 햇빛을 한 15분에서 25분 정도 햇빛을 쬐면 가장 이상적이고요. 그 다음에 자외선이 가장 많이 나오는 때가 언제냐, 그 책을 보니까 자외선이 오히려 이 살균 작용을 하고 항염 작용을 하고 항암 작용을 한다고 그렇게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그게 맞다니까. 자외선이 가장 많은 시간이 정오주음에서 그렇다거든요. 자외선이 가장 많대요. 그때 정오주음에 모자 벗고 이렇게 옷 걷어붙이고 이렇게 해갖고서 여러분들 점심시간에도 이렇게 조금 한 15분 25분 정도 햇볕 좀 쬐십시오. 하루 종일 뗄 거 없이. 그렇게 하면은, 제일 내가 처음에 얘기한 게 뭡니까? 여러분들 질병 문제 다 해결돼, 인구 문제까지 다 해결된다니까요. 뭐가 뭐 애들이 의도적으로 지금 제가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지만, 지금 애를 안 낳아서 못 낳습니까? 못 낳아서 못 낳는 경우도 많아요. 제가 보기에는 50%가 넘어요. 애가 안 생긴다니까요. 스마트폰 뭐 이거 계속 정전기에 막 노출되고, 이거 전자파에 막 노출되지, 햇빛은 다 막아버리지, 운동은 안 하지, 어싱도 안 하지,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그리고 호르몬이 정상적으로 기능 못 하죠. 남성은 남성답게, 여성은 여성답게 햇빛 속에서 활동을 해야지 호르몬이 생기는데, 그 호르몬이 하나도 안 생긴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인구 재앙이 찾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어싱하는 분들은 특히 이제 어싱하는 분들만이 제 영상을 보죠. 그리고 이렇게 많이 봐주셔서 감사한데 절대 얼굴 가리지 마시고 또 모자도 절대 쓰고 다니지 마시고 햇빛 좀 쬐시고. 인물이 좀 없네요. 예, 햇빛 좀 많이 쬐시고 그렇게 다녀줘야 됩니다. 예, 그래서 제가 뭐 이렇게 갑자기 막 그쪽으로 얘기를 해서 다른 거 지금 뭐 좀 얘기해 보려고 그랬더니 얘기 하나도 못하고 여기서 오면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